윤갑나리가 진짜 그렇게 개차반이래? 단단히 실성했다 소문이 이미 걸레 쫙 퍼졌습니다. 강철이란 놈은 천년의 수행을 마치고 승천하려는 용이었다. 그는 지독히도 운이 없는 용이었지. 강철이가 윤갑나리 몸에 빙의했어.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내가 사랑했던 그 눈 속에 이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아닌 분명히 살아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. 그 눈이 날 보며 웃을 때 그 안에 담긴 건 추억이 아니었고 익숙한 따뜻함이 아니었어요. 그건 수천 년을 살아온 어떤 고요한 슬픔과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같은 것이었어요. 그것은 인간이 짊어진 외로움이 아니었고 하늘과 땅 사이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서 태어나 버린 존재가 감당한 고독이었죠. 하지만도 이상하게 그 낯선 기운보다 먼저 찾아온 건 공포도 의심도 아니었어요. 그 눈을 마주친 순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서서히 울리기 시작했어요. 제일 먼저 가슴을 쥐어뜯듯 몰려온 감정은 놀랍게도 그리움이었어요. 나리, 저예요. 열이입니다. 나리가 너무도 그리웠던 모양입니다. 윤갑나리. 자식 아니거든? 검소관 윤갑은 당장 입건하라는 주상 전하의 명이요. 난 이놈을 참을 수가 없구나. 싫은데 내가 왜? 송구합니다. 기자가 고래 예법을 모르는지라.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런가? 자꾸만 시선이 가고 잡아먹고 싶은 것도 같고. 그리웠어요. 나도 몰랐는데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. 그 한 문장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선 수십 번도 넘게 되뇌이고 있었어요. 나는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눈동자를 다시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. 내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었단 걸요.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. 그가 깨어난 순간 다시 시작된 저주는 사랑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고 깊었습니다. 그건 단순한 한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집착도 아니었어요. 그건 운명 그 자체였고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고통의 흐름이었어요. 강철이라는 이름의 그 존재는 그 고통을 안고도 천년을 버텨냈다고 말했어요. 넌 모르겠지 천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.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널 떠올리는 것만이 나를 버티게 했어. 그 이름 하나로 나를 인간으로 남기고 있었어. 그 말은 단순한 대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. 그건 절박한 외침이었고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죠.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내가 알던 윤갑은 사라진 걸까? 아니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?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진짜로 느꼈던 건 단 하나. 그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날 사랑하고 있어요. 임금 있는 궐이 어찌 이런 기분 나쁜 온기로 가득한 거야? 넌 윤갑이 아니다. 넌 누구냐? 난 강철이다. 검소관 윤갑은 당장 입건하라는 주상 전하의 명이요. 그 고약한 이무기, 그 전설 속의 악신을 말하는 것이더냐? 그게 전천이라고? 안 그래도 무슨 연유로 거래서 이 난리인지 궁금하던 차이다. 빌어먹을 악귀가 나의 아버지를 덮쳤었다. 이 사실이 더 무서웠는지도 몰라요. 사랑이니까 더 무섭고 아픈 거예요. 이건 단순한 기물과 인간의 이야기 그 이상이에요. 이건 존재와 존재, 기억과 운명,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고통의 서사였어요. 그날 이후 여리 씨는 꿈속에서 자주 그를 보게 됐어요. 어딘가 익숙한 들판 위에 서 있는 남자.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입술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. 여리야. 날 기억해줘. 넌 날 잊으면 안 돼. 그 팔척기는 결국 전하와 원자마마 두 분을 집어삼킬 방도를 찾아낼 것이옵니다. 대체 니놈 선조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? 팔적기를 온전히 천리하는 방법은 바로 네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다. 이제 곧 팔척기가 나타날 것이옵니다. 어디 숨은 게냐? 내 아주 아작을 맺히지. 그래 한번 해볼 테냐? 그 목소리는 가끔 깨어나도 귓가에 남아 맴돌았고 그날 이후 여리 씨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거리에서 마주친 윤갑의 모습은 그때 그와는 전혀 달랐어요. 하지만 그 눈, 그 시선이 여리 씨를 꿰뚫을 듯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. 왜 자꾸 그런 눈으로 절 보세요? 윤갑 씨가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남자는 미묘하게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. 나는 윤갑이 아니야. 넌 알겠지? 넌 느꼈잖아.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조용히 한 발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. 원한이 쌓여도 보통 원한이 사무친 게 아니야. 왕급이 필요하구나. 자신이 지은 죄업 앞에 사죄하고 또 천도를 해줘야. 이놈! 꺼지지 못하겠느냐! 힘은 미약하나 저것은 분명 원한이기다. 나는 강철이야. 천년을 기다려왔어. 오직 너를 위해서.
그 순간 여리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. 눈앞의 남자는 분명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투 말하는 방식 그리고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어요. 강철, 그게 누구예요? 왜 제 앞에 있는 건데요? 왜 하필 윤갑 씨 몸을? 그녀는 울컥한 감정에 눈물을 삼켰습니다. 그리고 강철이라는 존재는 그 조용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. 그의 몸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어. 내가 기억하는 여리는 따뜻했고 단단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이야. 하지만 그건 옛날의 일이잖아요. 전 그런 기억 없어요. 전 당신을 모른다고요. 당신이 누구든 간에 지금 이 모습으로 저 앞에 나타나지 마요, 제발요.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엔 혼란과 분노,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. 그러나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. 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. 하지만 난 너를 기억해. 1000번의 계절을 넘는 동안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. 그 말에 여리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어요. 그게 더 무서워요. 그런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.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말끝이 흘러내리듯 끊겼습니다. 그 순간부터 여리 씨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. 이젠 단순히 운명을 외면한다고 끝날 수 없는 문제였어요.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단순히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.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마치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인형 곁에 붙어서 차근차근 괴롭혀주려고 그러지.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. 여리야, 여기다. 우물이다. 속았다. 같이 가자. 나 혼자서 너무도 외롭고 억울하다. 산속 오래된 우물에서 불쑥 솟구치는 검은 연기, 마을 뒷산에 떠도는 짐승들의 비명, 그리고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외치는 한마디. 눈이 8개야. 그 귀신 다리가 8이었어요. 팔척기. 왕가를 삼키고도 만족하지 못한 귀물의 원령이 다시 세상에 스며들고 있었어요. 여리 씨는 그 기운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. 이건 단순한 혼령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공포도 아니었어요. 그건 1000년 전 강철과 같은 운명을 짊어졌던 또 다른 존재. 한 번도 온전히 사라진 적 없는 저주 그 자체였어요. 여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남겨둔 거울을 꺼냈습니다. 그 거울 속에서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려왔어요. 그 아이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할 거야. 도망치면 모두가 죽게 될 테니까. 지금 여리 씨는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어요. 그 문을 열면 강철과 함께 운명을 감당해야 하고 열지 않으면 윤갑을 완전히 잃게 될지도 몰라요. 강철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. 난 널 지키러 왔어. 복수가 아니야. 이젠 내 존재 그 자체가 너야. 내가 날 거부하면 난 사라질지도 몰라. 여리 씨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그럼 윤갑은요? 그 사람 아직 그 안에 있는 거예요?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. 그 눈 속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순간 마을 중심에 있던 고목이 쩍 갈라지며 피처럼 붉은 안개가 퍼지기 시작했어요. 귀신의 짓일까요? 귀신이라니요? 아주 황망하기 짝이 없는 소리지요. 전학이 없어도 큰 화를 면치 못하실 것이옵니다. 끔찍한 악귀. 팔척기가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. 그리하여 다음 해 여리 씨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까?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이묵이 강철을 품을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윤갑의 흔적을 조차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될까요? 그리고 팔척기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뻗어갈까요? 귀궁, 그 궁의 진짜 주인은 이제 서서히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.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.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의 원한을 품은 팔척기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.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드라마 귀궁. 이번 주 4월 18일 금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첫 방송 시작합니다.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금, 토 저녁 9시 5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